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고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인연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는 육감을 지녀야 한다. 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비숍입니다. 피천등님의 수필 인연의 일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내용이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엇갈렸던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던 구절인데요. 여러분은 인연을 놓치거나 엇갈리는 일 없이 단번에 인연을 알아보시고 인연의 불씨를 살려내시길 바랄게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수많은 댓글로 복채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사용하는 카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당시 사용했던 것 중에 질문 주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이 덱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0덱 한정으로 출판되었던 리미날 타로라고 해요. 단종이 됐지만 최근에 뉴 에디션이 나오긴 했는데요. 카드 모양이나 크기가 초판과 좀 다르게 나와서 전 그거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가 많아서 정신없다는 의견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대부분의 댓글이 지금처럼 여러 개의 덱을 사용하고 꼼꼼히 봐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언급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카드 개수 신경 쓰지 말고 스타일대로 하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답변은 이건 좀 심오한 질문이어서 떠올리면 제가 좀 속상하지만 궁금해 하시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주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개인 상담에 관한 문의였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타로, 철학, 사주나 주역, 인문학 등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어른들께서 좀 싫어하시고 또 매번 잔소리를 하셔서 몰래 타로를 보러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저도 점차 성인이 되면서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업은 전혀 다른 어른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버릇이 어디 가나요? 수시로 타로 카드를 구입하고 모으고 공부하면서 지인들만 만나면 제 부캐인 타로 마스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타로 마스터 1급 자격증도 몰래 따게 되고 제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를 요상스럽고 분위기 있게 꾸며가지고 본업도 하면서 타로는 예약 상담만 받기 시작했는데요. 결과는 대참사였어요. 자격증을 딸 때만 해도 제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이 너무 재밌고 적성에 맞는 평생의 공부를 찾은 것 같아서 좋았지만 지금 제 실상은 예전 그대로 공방 운영에 집중하면서 상담은 일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개인 상담을 시작하면서 내담자분의 감정에 과하게 이입되거나 그분의 상황을 고민하게 되면서 동요가 심하고 그 때문에 하루에 한 분 또는 두 분만 만나도 온종일 심란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날은 공방에서 개인 수업을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문득 제가 지식이 다양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대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가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런저런 책을 뒤지고 교양서를 읽고 마스터들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철학, 인문학, 심리학, 도형심리, 미술심리, 심리 분석이나 교류 분석 등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고 나름 또 자격증도 하나씩 둘씩 따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타고난 제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개인 상담은 다 내려놨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간접적인 소통을 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갖고 있는 대인 공포증을 이겨내거나 다시 자신감이 생긴다면 제가 좋아서 노력했고 지금도 좋아서 매일 공부하고 있는 타로에 대한 제 애착과 그에 따른 지식과 재능은 썩히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아침마다 출근하면 가장 먼저 타로방에 들어가서 제 애착 타로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지금이야 저 혼자 놀고 공부하고 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지금보다 더 깊이 있는 타로 마스터로 거듭나면 특히나 대인 공포증을 이겨내면 그때 가서 다시 개인 상담도 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다양한 상담도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언젠가는 단단해지겠죠.
그리고 영상은 자주 못 올려도 꾸준히 그리고 밀도 있게 준비해서 올리겠다고 그 부분은 약속할게요. 그럼 오늘 저의 긴 답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다면 가능한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께 다가올 운명의 상대가 누구인지 여러분과 상대방의 전생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전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을 땐 너무 신비스럽고 혹시 진짜 전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져서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고 파고 또 파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다 해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도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뭔가 전생에 대해서 신비한 느낌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전생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보시고 그럴 수도 있을까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두 분은 어떤 운명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두 분 사이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른 솔루션은 무엇인지, 두 분의 케미는 어느 정도인지 아주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카드를 고르시기 전에 여러분과 연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는 짝사랑하는 상대방, 아니면 뭔가 좀 어중간한데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 또는 현재 썸을 타고 있는 분들까지 해서 알아보고 싶은 상대방이 2명 있다면 카드도 2개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드를 고르기 전에 상대를 먼저 정해놓고 그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카드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고르셨을 때 그분과의 점사가 잘 맞게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마음을 집중해서 뽑아주세요. 이미 카드를 선택하셨으면 아래 타임스탬프 이용하셔서 해당 영상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준비된 5개의 카드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카드 고르실 시간 10초 드릴게요. (1번) 선택하신 여러분의 전생 카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은 수많은 전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극심한 가난을 겪는 삶을 살았고 때로는 거대한 부를 누릴 만큼 큰 돈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던 적도 있고 돈 덕분에 복록을 누리기도 하면서 돈과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이번 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돈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관대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전생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허탈하고 쓸쓸한 마음으로부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제하고 많은 것을 가졌으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공허함으로부터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고단했던 삶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던 상대방이 떠나고 혼자가 된 후에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려운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선하는 나눔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존경했던 사람이 많았고 또한 여러분은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수호자 같은 존재로 기억되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1번 카드를 선택하면서 생각하셨던 상대방의 전생의 카드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이 1번 카드를 선택하면서 생각하셨던 상대방의 전생을 보면 작가 또는 서기관처럼 무언가를 기록하고 저장하거나 보존하는 글을 썼거나 또는 시를 쓰거나 자신만의 글을 창작하는 등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분으로 보여져요.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을 글로 정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뛰어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분명 이번 삶도 이전 삶과 같거나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 당시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과 목표에 과하게 집중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창작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혼란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등 살면서 숱한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끝내 못다 이룬 자신의 꿈에 대한 강한 집착이 남아서 이번 생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글을 써서 출판 작가가 되려 하거나 저널이나 블로그 또는 방송 작가나 드라마 작가, 저술가나 웹툰 작가와 같이 무엇이든 글쓰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그쪽으로 노력을 기울였을 때 꿈을 이룰 수도 있고 그분이 가진 강한 열정을 이끌어내기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이 함께 했던 전생은 언제였고 두 분의 결말은 어땠는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수많은 전생 중 33번째 삶에서 만났었고 여러분은 부러울 것 없이 부유하게 잘 살아왔지만 이 상대방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마음고생과 슬픔과 고통,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결국 여러분과 상대방의 인연은 불행한 결말로 끝나게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럼 전생은 이렇게 끝났지만 이번엔 현재를 살아가는 두 분의 모습과 주변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잡아야 하는 기회는 시험이나 오디션 또는 취업과 같이 꽤 간절하게 바랬던 일들이 마치 우연처럼 기회가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좀 멀고 먼 꿈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우연히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알게 되면서 도전을 결심하게 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던 분야에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금전적 부담 없이 조금 수월하게 학원을 다니게 되는 등 우연한 계기가 여러분을 원하는 기회로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면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보면 대중적인 것과 거리가 좀 멀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비주류 창작 활동을 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아직까진 사람들로부터 컨텐츠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다, 좀 독특하다는 피드백을 받거나 평가를 듣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분은 마치 빙판 위에서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전생에서 이어진 삶의 관성이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해 충격을 받거나 스스로 깨닫거나 변혁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독특한 감성이나 그 패턴은 방향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져요. 이번엔 여러분의 현재 연애 성향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마치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상대방에게 어떤 받을 빚이 있다라는 채권자가 된 심정으로 나의 치명적인 매력으로 나는 너를 구속할 거니까 너도 나를 구속해. 이렇게 단호박스런 카드 2장이 나왔어요. 상대방의 현재 연애 성향을 보면 여러분도 장난 없는 분들이지만 상대방도 장난 아니에요. 이분은 자신이 정착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묶이기 전까지는 만인의 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옷깃만 스쳐도 이분과 인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연애에 관해선 개방적이고 에고이스트의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 현재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진짜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 상당히 바쁜 분들 같아요. 늘 할 일이 많은 분들이에요. 무언가 자신이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그 간절했던 것을 놓치는 이유가 일신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인데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순박하다 할 정도로 미련스럽게 주어진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거기다가 융통성이 없어서 일을 혼자 다 하시는 분인데요. 본인도 자신의 이런 성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지한 연애가 어렵고 스치는 인연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면 그 연애에 충실하고 싶지만 뭔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변동이 발생해서 애인과 사이클을 맞추지 못하거나 마음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오해로 상처를 받게 되는 등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연애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일과 사랑 사이에서 쩔쩔매고 헤매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유약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또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당장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의식의 바닥으로 가라앉혀 놓으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엑기스가 우러나듯이 서서히 문제가 표면으로 나타나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바로 이런 자신의 상처나 약점을 들키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진지한 연애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 때문에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감히 이분의 전생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은 아마 전생에서도 이러한 이유들로 말 못하고 여러분 곁을 떠나서 유랑자가 되는 삶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나이를 먹을수록 생활이 어렵기만 하고 더 큰 고통은 내면의 슬픔과 서름, 억울한 심정을 스스로가 억누르고 억압하기 때문에 지독하게 고독했던 삶을 살았던 분들 같아요. 그 옛날엔 신분의 벽이라든지 사회적 이념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니까 여기에서 마주하는 두 분의 케미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분의 케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단 훨씬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은 둘 사이에 주어진 이렇게 막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들이 여러분 맘속 어딘가에선 불안함 내지는 뭔가 편치 않은,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고 작은 생선가시 하나가 목구멍에 걸린 사람들처럼 따끔거리는, 나만 아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은 이 순간이 곧 금이 갈 것만 같고 이내 깨질 것만 같아서 심기가 불편한 미묘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 개의 카드를 연결해서 봤을 때 두 분 사이에 의견차가 발생하거나 다툼으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면 불편하다면 불편한 대로 서로 피하지 말고 상대방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때론 격렬한 싸움 속에서 달콤한 불꽃이 튀기기도 하니까 서로의 주파수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면 두 분은 이렇게 악마와 교황으로 먼 듯하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사랑은 우리가 유지하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하잖아요. 서로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서로를 보완해주는 상호 존중적인 커플이 되신다면 충분히 높은 케미 지수를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두 분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개의 카드는 마치 여러분의 전생을 다시 보는 것 같은데요. 과묵하다 못해 답답하고 보수적인 상대방과 그런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상대를 소유하려 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분 다 평범하거나 무난하거나 쉽게 가는 분들이 아니어서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알고 보면 엄청 사이가 좋아 보이는 커플도 심지어 인꼬부부다 하시는 분들도 각자 크고 작은 장애물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나온 솔루션 카드를 보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이 푸시케 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머지 큐피트의 엄마인 아프로디테가 푸시케의 미모를 시기해서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질 뻔한 사연이 있는데요. 그런 푸시케를 보고 반한 큐피트는 푸시케를 빼돌려서 자신의 궁전에 데려다 놓게 돼요. 하지만 자신이 큐피트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봐선 안 된다며 푸시케에게 주의를 주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큐피트는 어두운 밤에만 나타나 사랑을 나누고 날이 밝기 전에 사라지곤 했는데요. 하지만 푸시케가 이런 사연을 자신의 언니들에게 말하자 그 사람이 괴물일지도 모르니까 깊은 잠에 빠지거든 촛불로 얼굴을 비춰보고 괴물이면 죽이라면서 단검을 줬는데요. 언니들의 이런 회유에 넘어간 푸시케는 촛불을 비춰서 깊게 잠든 큐피트의 얼굴을 보고 괴물이 아닌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큐피트와의 약속을 깨고 큐피트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하필 그때 촛농이 큐피트의 날개로 떨어져 그의 날개를 다치게 했어요. 얼굴을 들켜버린 큐피트는 자신을 믿지 못한 서운함과 배신감에 홀연히 사라져버리게 되는데요. 한편 이런 일련의 사건을 알게 된 아프로디테는 큐피트와 푸시케가 만날 수 없도록 큐피트를 자신의 궁전에 가두어 놓아요. 남편인 큐피트를 뒤늦게 사랑하게 된 푸시케는 큐피트를 만나려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아프로디테를 찾아오지만 푸시케를 시기하는 아프로디테는 아주 험난한 과제를 내주고 그것을 모두 완수하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아프로디테의 궁에 갇힌 채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큐피트가 엄마 몰래 개미들을 보내서 푸시케를 도와주고 다른 신들 또한 푸시케를 도와서 숱한 고생과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푸시케는 결국 과제를 모두 마치게 돼요. 큐피트는 이런 푸시케를 엄마 몰래 할아버지인 제우스에게 데려가서 간청합니다. 어머니인 아프로디테를 설득하고 푸시케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서 결혼도 시켜달라고 하죠. 결국 푸시케와 큐피트 둘은 아프로디테의 인정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이야기를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께 나온 이 카드를 보시면 푸시케가 큐피트를 만나기 위해 혼자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카드가 포함된 전체 덱 안에는 큐피트와 푸시케가 함께 있는 이런 카드가 한 장이 더 있는데요. 하필 여러분께 큐피트와 함께 있는 이 카드가 아닌 푸시케가 혼자 있는 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 상대방과 사랑을 이루기까지 또는 여러분이 이분과 인연을 만들어 가기까지 그 과정에 고비가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푸시케 입장에선 남편인 큐피트에게 합리적인 의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지만 그것이 앞으로 푸시케가 겪게 되는 대혼란과 고통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푸시케의 과제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험난했지만 결국엔 큐피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오해를 풀었고 그 후엔 둘의 사랑과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둘의 사이도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불편함도 극복했다는 약간은 막장 드라마 같은 신화 속 해피엔딩 스토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솔루션으로 힘든 사랑을 참고 견디라는 그런 식상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번 리딩의 서두에 제가 전생을 먼저 봐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상대방을 33번째 전생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전생을 살았을 수도 있고 이분은 그중 33번째 삶에서 만났던 인연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이 나와 인연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인연의 고리를 자를 수 있는 선택권 또한 여러분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전생이 있다는 것을 믿든 안 믿든 그 또한 여러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이번 리딩을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를 보면 겨울이 온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맞닥뜨려야 하는 미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반대로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진실의 순간과 맞닥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든 학업이든 꿈을 쫓는 것이든 여러분의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었지만 훗날 큐피트의 간청으로 여신이 된 이 푸시케의 이름은 정신 또는 영혼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도 그렇고 솔루션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의 성향과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강한 정신력과 의지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쯤 마법 같은 일을 해낼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로 느껴져요. 그럼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2번 선택하신 여러분의 전생의 카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수많은 전생을 거치면서 그 이전의 전생에서 사랑했던 사람과 이번 전생에서 재회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분은 이번 현생에서도 이미 만났거나 만나게 된다고 보여져요. 이 카드로만 봤을 땐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떤 업보도 남기지 않았을 것 같지만 전 전생의 인연이 전생에서 가까운 사이로 설정되는 경우는 서로에게 해결해야 할 카르마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빚이나 업보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한 관계의 카르마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의 전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간절히 사랑하게 된 누군가를 아주 오랜 시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보여져요. 나이가 먹고 결혼할 시기가 지나도록 그 누구와의 만남이나 교류도 없이 낮에는 그가 오는지 내다보고 밤이 되면 어둡진 않을까, 오다가 다치진 않을까 하면서 매일 밤 그를 위해 등불을 밝혔고 그가 올지 모르는 그 길목을 지켰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상대방과의 약속이 없었던 혼자만의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그 무엇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 수 없다는 이유를 알면서도 믿지 않았고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기다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사무치는 마음이 그에게 닿아서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끝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번 카드를 고를 때 생각하셨던 상대방의 전생 카드를 볼게요. 이 상대방은 전생에 특별한 신분은 없었지만 수많은 지혜를 깨닫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분으로 예전 시대로 이분을 상상해보자면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학자나 랍비와 같은 분들로 보여져요. 자신의 지식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중요한 교훈과 정보를 전파하는데 자신의 신념과 열정을 쏟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더 높은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했던 분들 같아요. 상대방은 이 당시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살펴보면 자신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고 몰래몰래 공부하면서 배움에 대한 갈증을 모두 채우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분의 욕망은 지식과 지혜로 채우길 바랬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 와중에 손재주가 좋아서 가족의 생계를 도와야 하는 안타까운 유년기를 보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원하는 공부를 시켜줬다면 더 큰 성장도 가능했던 분들인데 형편이 어려우니 가족들도 우선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바로 독립을 했고 수도사의 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원 없이 공부하고 지혜를 깨닫기보단 거의 흡수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은 아마도 수도사가 되기 전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런 전생의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도 학업에 대한 욕구가 남다르고 기본 교육 이외에도 무언가 추가적으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실 텐데요. 예전과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공부하겠다고 수도사가 돼서 두문불출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유학은 가실 수도 있겠어요. 전생에 못했던 거 원 없이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설정하고 오셨으니까 이번 생에선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이 함께 했던 전생은 언제였고 두 분의 결말은 어땠는지 카드를 뽑아서 볼게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의 수많은 전생 중 8번째 삶에서 만났던 분이에요.
사람이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지구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은 늘 상대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살면서 여러분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고 오직 한 사람만 마음에 품고 살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젊음과 그 찬란했던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냈다고 보여져요. 이번엔 현재를 살아가는 두 분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여태 힘든 시기를 흘려보냈고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려는 분들 같아요. 일이든 주변 상황이든 이 카드는 견고해져 가는 것을 뜻하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잘 되겠냐고 물어보는 경우라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잘 짜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런 촘촘한 계획들은 100번의 실패를 대비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 여러분의 차분한 사고방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상대방의 현재 모습과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자신이 성장하거나 지금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 또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분들로 보여져요. 여기 함께 나온 9개의 컵 카드는 상대방이 희망했던 것을 이미 성취했거나 아니면 올바른 방향으로 알아서 잘 가고 있을 때 나오는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이 두 카드가 짝을 이뤄 나온 것을 보면 상대방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무언가는 성취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전생에서 이어진 목적의식과 성취욕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에서 승리를 하거나 원하는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해야만 만족하는 분들로 보여져요. 이번엔 여러분과 상대방의 현재 연애 성향 카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카드에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상징성이 보여지는 반면 여러분은 현모양처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의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알고 있어도 티를 안 내고 어느 정도 상황의 흐름을 파악했음에도 모른 척하는 어찌 보면 참을성 있는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가끔씩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고 간혹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몸은 이곳에 정신은 딴 곳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함께 짝을 이룬 카드 또한 비슷한 맥락인데요.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한다. 그렇다면 이미 앞뒤 상황 파악을 미리미리 해놓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사회생활에선 쉽게 상처받는 분들로 보여지지만 연애 성향으로 봤을 땐 눈치 빠르고 뭔가를 살짝 눈 감아주면서 가끔씩 모르는 척 해주는 센스 있는 행동이 때론 애인처럼 친구가 필요할 땐 소울메이트처럼 상대를 이해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치 인생 파트너와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은 아주 예민한 분들이어서 본인이 힘들 땐 참지 말고 부드럽게 내색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감정이 다운되거나 우울해지는 것 또는 견디다 못해 자폭하는 대참사를 미리 예방하실 수 있겠어요. 상대방의 현재 연애 성향을 보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이 되고 싶다. 이렇게 심플하게 카드가 나왔는데요. 물론 연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결혼을 해서 자신이 주축이 되는 일가를 이루고 우리의 공간을 지켜줄 울타리를 세우고 그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연애 성향을 보이는 시기엔 누군가를 쉽게 만나지도 않지만 일단 누군가를 만나면 매 순간 미래를 염두에 두고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혹시라도 여러분께 만약에 결혼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분은 이미 여러분과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은 정말 일관성 있는 분들이에요.
겉과 속이 같고 자신의 생각을 다 들키는 감정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쉽게 마음도 주지 않지만 원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 마음이 어지간해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이성이 웃으면서 인사만 해도 저 애인이 있습니다 이럴 뿐이에요. 이분의 이런 올곧은 마음은 전생의 성직자로 살면서 강하게 뿌리내린 바른 성품과 지혜로움이 이분의 무의식에 남아있어서 그 영향을 받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요. 전생에 혼자 보냈던 그 쓸쓸함 때문에 결혼에 대한 동경과 일가를 이루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 옛날엔 두 분의 환경이 달라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두 분이 만난다면 지금의 케미는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분의 케미가 참 묘하게 나오는데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오래전 혹은 그 옛날은 가까운 최근의 몇 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마음에 품었던 인연이 이제 와서 다시 피어나려 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상대방이 흘리고 간 사랑의 씨앗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길고 긴 휴지기를 보내고 있다가 이제 그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가꿔줄 상대를 만났다. 저는 이 두 개의 카드를 보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의 직관대로 두 분은 케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더 월드 타로 카드에서 마지막 21번 완성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길고 긴 고된 여정에 막을 내리고 하나의 완성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 월드 카드의 완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여정을 충실히 살아왔던 두 분은 만나야 할 인연이 만나서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의 여정이 시작되려는 것으로 보여져요. 2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인연, 케미, 궁합은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요. 이 정도면 다음 카드 리딩은 생략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왕 보는 김에 두 분 사이에 장애물이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마저 봐드릴게요. 상대방은 뭐랄까 자신의 짝을 만나기 전까진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는 철벽녀, 철벽남 같은 분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한테서 멀어져 가네 그럼 다음 사람이 오겠지 하는 분들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만나서는 두 분 다 서로가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두 분은 내 지인, 내 가족, 나의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진 서로에게 냉소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것이고 상대는 심지가 고목처럼 단단한 분이어서 쉽게 곁을 내주거나 마음을 주진 않지만 그 봉인이 풀리면 마치 대지의 어머니처럼 관대하고 풍요롭게 아낌없이 내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장애물은 한두 번의 만남으론 서로를 절대 알 수 없으니까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한 번을 만나도 마음을 터놓고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봐야 그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카드를 보시면 여러분의 장애물은 보편적인 것이지 심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의 솔루션 카드를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마저 리딩 해드릴게요. 여러분께는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 커플이 나왔는데요. 아리아드네는 첫사랑이었던 테세우스가 자신을 떠나고 실현한 그녀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던 디오니소스 신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리아드네를 극진하게 사랑했다고 해요. 훗날 테세우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리아드네가 한동안 슬피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께 이 카드가 솔루션으로 나온 것을 보면 과거에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이 첫사랑이어서 또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마음이 상처로 남아있다 해서 마음의 철벽을 치거나 마음을 꽁꽁 닫고 있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아리아드네 또한 디오니소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긴 세월 동안 혼자서 테세우스를 기다리고 그리워했을 테지만 현명한 그녀가 디오니소스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리아드네도 남편인 디오니소스를 사랑하게 되었고 디오니소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아리아드네 손에 들려있는 이 붉은 실은 아리아드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테세우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부탁해서 받은 것인데요. 이것이 아리아드네의 첫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놓지 못한 아리아드네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카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내가 애타게 사랑했던 사람인 테세우스보다 아리아드네를 극진히 사랑해준 디오니소스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께 이런 카드가 나와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녀의 운명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 마저 읽어드릴게요. 본능과 직관은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우려는 능력으로부터 발현되는 선물이다. 이 카드의 뜻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기보단 여러분의 직관과 본능이 어떤 해답을 주는지 듣고 그 느낌을 따라가 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늑대처럼 야생에서 삶을 보내는 맹수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하거나 본능에 의해서 먹이를 사냥하는 등 생존을 위한 모든 솔루션이 본능에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카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본능을 신뢰할 때 진짜 인연을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3번 선택하신 여러분의 전생 카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수많은 전생을 살아왔지만 그중 지금 보여주는 전생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과 삶을 함께했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지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면서 숨어 지내거나 유랑자로 떠돌아다니게 됐지만 영적인 삶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 같아요. 여러분의 전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은 성지로 가기 전에 나름 거대한 탑, 그러니까 타로에서 이 카드는 바벨탑을 원용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이 바벨탑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분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는데요.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 담긴 수메르어인데 당시 바벨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물인데요. 이런 인간들의 오만함에 분노한 신은 그때까지 하나였던 언어를 수백 개로 분리하면서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고 그렇게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한 채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각자 서로 다른 언어와 함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바로 이때 사랑했던 사람과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와 불신의 감정이 쌓이면서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거대한 혼란 속에서 신과 연결될 수 있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길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성지를 찾아 떠나게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이 3번 카드를 선택하면서 생각했던 상대방의 전생 카드를 볼게요. 상대방의 전생은 원한과 분노에 찬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불안증, 불면증, 분노와 같이 부정적인 기운에 중독되면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온갖 상처를 주었지만 당시엔 자신의 그런 감정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로 서로의 인연이 엇갈리게 되었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이 당시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 두고두고 회한에 잠겨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의 사람, 과거에 좋았던 시절, 과거의 영광처럼 자신을 빛내주었던 모든 환상을 부여잡고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었던 그 시절에 멈춰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 시절의 부활을 꿈꾸면서 자신의 에고에 갇혀 살았다고 보여지네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만났던 그 시기를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오래전 일인데 그때의 전생을 품고 이제서야 오게 된 이유를 보면 이분은 당시엔 죽었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물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전생에 머물러 구천을 떠돌기도 했고 천상으로 가서는 환생을 위한 조종 과정에서 배울 것도 많고 과제도 많고 하다 보니 이제서야 온 것 같은데요. 카르마를 청산하고 카르마 관계에서 풀려나려면 용서를 받을 게 있다면 용서를 받고 보상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갚아야 하니까 전생에서부터 아주 긴 시간을 거슬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이 함께했던 전생은 어땠는지 카드를 뽑아서 볼게요.
여러분은 수많은 전생 중 38번째 전생에서 이 상대방을 만났고 상대방을 만나 한참 사랑하던 젊은 시기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성질을 찾아 여정을 나섰다고 보여지네요. 상대방 또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며 오만한 삶을 살다가 서로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러 파국을 맞게 되고 그 충격과 서름에 한이 맺히고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두 분의 모습과 주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도 스스로 또는 누군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마음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분들로 보여져요. 이 두 개의 카드가 모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우주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느낌인데요. 왼쪽은 화성으로부터 받는 따뜻하고 강한 영적 성장의 에너지라면 오른쪽은 물의 영향을 받는 별자리들로부터 맑고 정화된 에너지를 내려받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고 하듯 여러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신에게 오는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학생이건 사회인이건 아니면 모든 것에서 은퇴한 일반인이건 여러분 운이 이렇게 맑을 땐 주로 주변으로 다가오려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려는 귀인으로 볼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 주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면 행복한 사건이나 제안, 성장의 기회 등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면 상대방의 현재 모습과 주변 상황을 보면 최근 들어 일이나 학업에서 오는 중압감 또는 인사이동이나 발령과 같이 급격한 변화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피로감, 불안함 등이 상당히 많은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사로잡혀 씨름하거나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기보다는 인생의 유일한 상수인 수용,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장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겪는 중이에요. 이것은 더 큰 기회가 오기 전 과도기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아마 상대방은 흘러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계시거나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주듯 옆에 함께 나온 태양카드가 지금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오버액션 할 때가 아니라 다음의 순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며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로 보여져요. 다행스럽게 현재 상대방은 의지력이 강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멈추거나 끊김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려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여러분과 상대방의 현재 연애 성향을 볼게요. 이 카드는 언뜻 보면 메이저 아르카나 1번 더 매지션 카드와 그 자세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펜타클의 여왕은 보편적인 웨이트 계열의 이미지처럼 순화시키거나 부드러운 면모에 대해서 표현하기보단 그 이면에 깔린 본성과 강한 면, 그리고 화나면 무서운 카리스마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왕과 여왕이라 하면 욕심과 욕망, 이기심과 냉혹함, 그리고 지배욕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연애 성향 면에선 상당히 보수적이고 사람을 쉽게 믿거나 쉽게 사귀는 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옆에 나온 지팡이의 여왕은 한술 더 떠서 상대를 향한 끊임없는 의심과 방어 기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전 트라우마 또는 전생에서 이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었던 상대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가 무의식에 남아있어서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과거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올라오거나 가슴에 멍이 티백처럼 우러나면서 상대에게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 두 개의 카드가 함께 나온 것은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두루두루 살펴도 원하는 목표대로만 갈 수 없고 그 안에선 또 다른 문제들이 잡초처럼 자라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나를 상처 줄 것 같은 상황을 막으려 하거나 다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게 나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을수록 에고가 강하게 형성될 것이고 철벽녀, 철벽남의 모습으로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연애나 달콤하고 루즈한 사랑의 감정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보여지는 외모가 상당히 매력적인 분들이어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 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연애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연애나 사랑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여러분의 연애 생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상처에 대한 생각이나 불안함을 부풀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상처나 배신 이런 것 내가 삼켜서 소화시켜주지, 이런 당당한 마인드를 키워가시면 지금보다는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3번 카드를 뽑으면서 생각하셨던 그 상대방은 여러분께는 아주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실 분으로 보여져요. 다른 분과 헷갈렸거나 대충 알아나보자 하고 3번 카드를 뽑으신 게 아니길 바라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여러분을 충분히 보완해 주거나 이해해 줄 수 있고, 복잡한 상황 발생,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트하면서 아무거나 먹자 이런 폭탄 발언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샐러드바 또는 뷔페로 데려가실 분이에요. 물의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유연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물 흐르듯 잘 맞춰주기 때문에 혹시나 바람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겠네요. 상대방이 머리가 좋고 재치가 있는 분인데 사리 분별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싹싹하게 잘하는 편이에요. 물론 인기가 많지만 마음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아니라서 이분은 느낌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상대를 알아봐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중요하지 않고 연애가 무르익으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빨리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참고로 돈도 차곡차곡 잘 모으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카드의 성향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곤란해요. 연인 간의 흔한 다툼에서 상처 주고 대판 싸우고 하면서 생기는 자존심, 부심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연인 사이에 있는 다툼이나 밀당 이런 것은 적당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잘 넘기고 잘 이해하는 분인데, 이분의 아킬레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꼭 파악해 놓으시고 그 부분만 건들지 않으면 상대방은 연애 또는 결혼 상대로 아주 탐나는 성향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살펴볼게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가족 또는 자신과 오래 함께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나를 익숙하게 대해주는 연인이나 내가 익숙하게 대할 수 있는 연인에 대해 상당히 신뢰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이 카드도 그렇고 옆에 함께 나온 카드를 보면 사실상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땐 구속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집착할 수 있어요. 구속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경우라면 피곤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어요. 현재 두 분이 만남을 갖는다면 두 분 사이의 케미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상대방도 처음부터 쉽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여러분은 생각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하나마다 스스로 제한을 두고 신경을 쓰고 여러분은 자신도 남들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는 모습이에요. 눈은 감고 있지만 그나마 한쪽 귀가 열려 있어서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다면 비로소 제대로 소통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상대방 또한 처음부터 마음을 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만큼 상대도 마음을 열고 다가올 거예요. 상대가 마음에 든다면 여러분이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어쨌든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두 분의 케미를 보면 두 분 다 펜타클의 성향이 강해서 초반엔 서로에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분 다 안정적인 연애를 원하는 성향이 있어서 커플이 되면 서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초반보다는 서로를 알아갈수록 케미 지수가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애물은 여러분의 성실함, 묵묵함, 책임감, 보수적인 성향이고요. 상대방은 연인이 된다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사람이 좋지만 사랑의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진도를 잘 못 나가고 약간 헤매는 스타일이에요. 두 분이 장애물을 좀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솔루션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이 카드에 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애틋하고 가슴 아픈 전설 같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데
적국의 공주와 기사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훗날 두 사람의 이런 마음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을 위해 죽음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랑은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국경이나 신분도 초월할 만큼 위대하고 무모하다고 하죠. 이 유명한 이야기는 이런저런 설이 많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둘의 사랑이고 그 마음이 영원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께 이 카드가 솔루션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끔씩은 연인들 간에 밀당하면서 시간을 끌기보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이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나온 이 좋은 카드를 보면 맛을 보려면 반드시 통째로 삼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불신에 대한 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보지 말라는 것인데요. 사랑이라는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면 수많은 번민에 놓이게 되지만 손해볼 것에 대한 긴장감이나 불안함에 이미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끝은 불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때론 가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행복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들은 알록달록 눈부신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4번 선택하신 여러분의 전생 카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전생에 누군가와 맺었던 서약과 관련해서 아직 그 관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결혼이나 또는 종교적인 서약 관계로 아직까지 강하게 묶여 있고 이것이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 카르마 관계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았던 전생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카드는 사회적인 관계보단 좀 가깝고 친밀하면서 감정의 교류가 있었던 것을 의미하니까 종교보다는 결혼 관계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다음 카드를 보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슬퍼했고 가슴 아팠다. 이렇게 그저 감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카드는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은 전생에서 어느 날 벼락 같은 죽음이 찾아왔고 이 카드는 저승으로 가는 카론의 배를 타고 망자가 건너야 하는 마지막 관문인 스틱스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찾아온 죽음이라서 신혼의 행복함도 아주 잠시였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내내 마음 아프고 슬펐던 것 같아요. 사고사보다는 급속히 퍼진 전염병이나 지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홀로 남겨질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연민이나 한이 남아서 그런지 이 카드는 너무나 슬프고 슬펐다라고 하소연처럼 보여지네요. 그럼 여러분이 4번 카드를 선택하면서 생각하셨던 상대방의 전생 카드를 볼게요. 전생에서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다가 여러분과 결혼하게 된 상대방은 그 전 전생도 그 전전 전생도 방랑자나 베두인족 또는 유목민처럼 이곳저곳 일정한 거처도 직업도 가족도 없이 떠돌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분들로 보여져요. 더 깊은 전생까지 들여다본다면 왜 이렇게까지 떠돌아야 하는 운명인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카드로만 봐선 이분이 매번 해결하지 못한 업이 쌓여서 계속 이렇게 비슷한 설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카르마 관계가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대만 다를 뿐 계속해서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 당시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여져요. 요즘처럼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굶주린 날도 많았지만 이분한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프니까 뭐라도 먹여야 하고 약값도 필요하니까 힘들어도 당연한 듯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삶의 무게와 중압감을 묵묵히 견디고 책임져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봤던 연인이 죽음과 동시에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또다시 세상을 떠돌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이 함께 했던 모습은 어땠는지 카드를 뽑아서 볼게요. 여러분은 수많은 전생 중 25번째 전생에서 이분을 만났고 여러분은 아마도 좀 숨쉬기가 곤란한 호흡기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상대방은 수많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남은 생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표현하자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죽어서도 후회가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로 보여져요.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어리석지만 진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아내서 이루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운도 따라주고 있어서 무모하게 시작했지만 완성을 이뤄내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취미생활 괜찮은데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시작하면 어느새 자격증까지 덥석 따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 두 개의 카드는 중간 과정도 없이 시작하면 완성되는 시작과 완성, 더 풀과 더 월드 카드로 이렇게 짝지어져 나오는 경우는 보기 드문 상황인데요. 메이저 카드에서 0번으로 여정을 시작하면 처음엔 도움도 받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인내심도 배우고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철도 들고 잘했나 싶었는데 무너지고 다시 도로함이 타불대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다시 시작해서 고생 끝에 21번의 완성까지 바보가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면서 철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보시면 여러분은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완성은 했지만 사실 공갈빵처럼 부풀려진 완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진행이 빠를 땐 항상 그 속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요. 행복한 시기엔 상황에 도취돼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께는 이렇게 안정된 행운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상대방의 현재 모습과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이미지로 나온 카드는 누가 봐도 당당하고 아우라를 뿜어내는 모습이 아주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생명과 부활, 영생을 상징하는 앙크 십자가를 코로 꼭 쥐고 있는 모습은 살짝 귀엽지만 눈빛엔 카리스마가 그득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인데요. 이 엠퍼러 카드가 옆에 10개의 펜타클 카드와 함께 나온 것을 보면 상대방은 재정적으로 고민이 많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재물을 모으는 데 필요한 고민을 하거나 반대로 확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거나 둘 다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무의식에 남아있는 전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고통받았던 전생을 기억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일은 상대방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은 그 정도로 나약하지 않고 반대로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고, 생활력이 강하다는 건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돈의 흐름을 읽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여러분과 상대방의 연애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학업이나 일 때문에 바쁘다면 이것은 역사나 철학, 심리학이나 인문학과 관련된 일이나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일이나 공부가 여러분과 잘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오래된 역사를 깊이 파고들어 공부하거나 인문학이나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전생의 영향을 받고 계셔서 그런데요.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젊디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세상을 요절했기 때문에 이번 생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우면서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에 누려야 할 것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설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공부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 의식이 여러 갈래로 확장되고 있어서 갈수록 더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여러분께 이 두 개의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은 에너지가 예민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겠다 생각하고 계시면 마음 수련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연애 성향을 보면 옛날부터 알던 친구 혹은 어릴 때 친구, 아니면 여러분과 교감이 잘 되는 분들과 연애를 하시면 시너지가 좋은 편인데요. 하지만 유독 똑똑한 사람과는 잘 안 맞는 이유가 여러분의 지식이나 의식 수준이 이미 상당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하찮게 느껴져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분들을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조금 덜 똑똑하지만 건강하거나 멋진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과 만나세요. 그럼 여러분이 4번을 선택하실 때 생각했던 상대방의 현재 연애 성향을 살펴볼게요. 이분이 지금 학생이면 공부하느라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공부에만 집중하는 대가로 용돈을 미리 땡겨 썼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가로 부모님께 용돈 인상을 요구했거나, 이분이 혹시 일하시는 분이라면 돈 버느라 집, 회사, 회사, 집 이렇게 최소한의 이동만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번에 상대방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금전적인 포상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기대가 큰 프로젝트여서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다가올 연봉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돈과 연결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상대방의 연애 성향은 아주 현실적이고 돈을 좋아하지만, 이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연애도 하고 나아가서 결혼도 하고 뭔가 번듯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분은 좋은 연인이고 건강하고 미적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고집도 좀 있고 집착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고집과 집착 없는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성공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상대방이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잘 드러내지 않는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고집이 좀 있는 분인데 속마음을 보니까 나름 합리적인 분이네요. 양보할 줄도 알고 눈치도 있어서 낄 때 끼고 빠질 땐 또 알아서 잘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연애를 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심심하실 수도 있겠어요. 사실 연인과는 투덕투덕 하는 것도 서로의 성격을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한 번씩 싸우고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좀 많이 알게 되는데, 상대방은 연인과의 대립을 원치 않아서 일이나 학업을 대할 때랑은 많이 달라요.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할 때는 맹수 같다면 연애할 땐 약간 개랑이처럼 몸은 호랑이인데 뇌가 강아지와 같아서 부드럽고 유쾌하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엔 두 분의 케미가 어떤지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텐션 조절이 필요할 때나 뭔가 기분이 다운될 때,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 재충전이 가능한 휴식기를 보낼 수 있도록
조용히 빠져서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든든한 친구 같고 때로는 여러분의 조력자처럼 한결같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의 질세라 여러분도 상대가 바빠서 소홀해지면 그땐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를 조용히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케미는 성숙한 배려와 미덕에서 나온다고 보여져요. 다음은 두 분 사이에 어떤 형태의 장애물이 있을지 살펴볼게요. 여기도 여러분의 연애 성향이 나왔던 하이프리스티스 같은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은 아는 게 많아서 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 역시나 예상을 빗나가지 않으셨는데요. 돈을 잘 모으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보면 자잘하고 사사로운 지출이 없어서 가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연애할 땐 이게 좀 인색하고 얄밉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혼하면 이보다 큰 장점이 없는데요. 알고 보면 진짜 좋은 습관이지만 연애 초기부터 이러면 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게 말을 해주세요. 적절하게 타협할 줄 아는 분이니까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위한 연애 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오페라 마술피리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타미노 왕자와 파미나 공주가 나왔는데요. 이 오페라의 극 중에서 태양의 제국을 다스리는 자라스트로는 파미나 공주를 납치해 데려왔지만 그 이유는 엄마인 밤의 여왕으로부터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때문에 극대노한 밤의 여왕은 순진한 이웃나라 왕자 타미노에게 파미나 공주의 초상화를 보여주고 자라스트로에게 잡혀있는 자신의 딸을 구해주면 결혼시켜주겠다고 하는데요. 여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밤의 여왕은 사랑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마술피리를 타미노 왕자에게 주었어요. 그날 이후 타미노 왕자는 수많은 과제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견디는 끝에 파미나 공주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시련을 견딘다는 이야기를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시련을 왜 견디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피해가야죠. 하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면 사람은 변한다는 걸 이제는 저도 좀 어렴풋이 알게 됐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37번 눈먼 사랑이라는 시를 보면 사랑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사를 보면 사랑이 눈에다가 신비한 술수를 부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흔히 내 눈의 콩깍지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지만 그것을 잘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마지막은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를 볼게요. 수많은 바람을 거슬러 손에 잡힌 1000개의 폭풍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 이 카드의 내용을 보니까 뭔가 여러분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마음을 술렁이게 할 만한 일들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현명하시니까 분명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5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전생 카드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분명 아틀란티스 시대와 연결된 인물이거나 이 경이로운 시대에 대한 영혼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보여져요. 유토피아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한편으로 여러분이 아틀란티스가 멸망하는 비극을 기억하거나 그 비극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고 여러분의 무의식엔 그 비극적인 결말의 기억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전설로만 전해지는 아틀란티스 문명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살펴보면 영원할 줄 알았던 낙원에서 넘치는 부를 누렸지만 축적하거나 거둬들일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풍족했고 넘쳐났기 때문에 손을 뻗으면 닿는 모든 첨가물은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랐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의 달콤한 과일나무는 다니는 길의 양변에서부터 들판까지 어디든 즐비하게 자라났었기 때문에 온 마을이 달콤한 향기로 물들어 있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늘 행복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녹지를 따라 해안에 닿으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의 어류가 있는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의 진정한 낙원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랐고 당시 아틀란티스는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진 유토피아였기 때문에 도리아 양식 혹은 이오니아 양식과 닮은 웅장하고 우아한 건축물이 많았는데 여러분은 그 안에서 눈부신 햇살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치하는 것이 행복하다 못해 지루한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모든 걸 길게 누리지 못했고 초고대 문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신비한 낙원은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가설이 난무하지만 여러분은 마치 아틀란티스의 실존을 증명하는 분들처럼 전생을 그곳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간혹 숨이 막힐 듯한 공포심을 느끼는 이유는 아틀란티스 침몰 당시 거대한 수압에 빨려 들어가면서 느꼈던 질식에 대한 공포를 기억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5번 카드를 선택하면서 생각했던 상대방의 전생 카드를 볼게요. 상대방의 전생은 거대한 발전을 이룬 왕국에서 국정 운영과 나라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면서 지역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백성들 개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성장시키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던 위대한 재상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전생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면 이분은 정직함과 정의로움, 절대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국정 시스템을 운영했고 그 결과 왕의 버금가는 부를 축적할 만큼 대단히 지혜롭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믿음직스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왕만큼이나 백성과 나라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그룹과 집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수집했고 그로 인해 나라 전체에 발빠른 정보 교류가 가능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적인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국의 예술인과 문화인을 상당히 귀하게 여겼고 그들의 목표와 포부를 지원하는 등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열린 국정을 운영하면서 나라의 엄청난 성장을 도모했기 때문에 영웅과 같은 재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상대방 두 분이 함께 했던 모습은 어땠는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수많은 전생 중 18번째 삶에서 상대방을 만났고 상대방은 나라의 재상이면서 왕자나 공주로 태어났던 여러분의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스승과의 소중한 만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물속으로 침몰하며 사라져가는 왕국을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모든 재앙이 멈추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죽음을 가져왔다고 보여지네요.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과 주변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왕족으로 태어나서 천수를 누리지 못했던 전생이 한이 돼서 그랬는지 이성적인 검의 여왕이면서 풍요로운 대지의 여왕 카드가 동시에 나왔어요. 먼저 검의 여왕으로 표현되는 여러분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금단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감정 속에 있는 가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지만 완벽하고 따뜻한 어머니상인 펜타클의 여왕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자상한 면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머리는 냉철한 데 반해 마음은 온화하고 머리와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유부단하거나 때론 변덕이 죽을 듯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듣는 경우와 마음으론 느껴지는데 머리가 행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알 수 없는 짜증과 혼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전생에서 받는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힘도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떤 신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그 때문에 원망과 한이 서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어린아이를 격분하게 만들었고 그때 느꼈던 격한 감정과 공포스러운 기억이 무의식에 남아있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나 여러분의 뜻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순간에 놓이거나 또는 어떤 공포감을 느낄 때 순간순간 양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하고 다독여 주셔야 더 이상 카르마 관계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전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현재 모습과 주변 상황을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전생에서도 현생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총대를 메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룹이나 팀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인정받고 성장해 나가는 분들로 보여져요. 그래서인지 이분 주변엔 학업 파트너, 업무 파트너 등 사람이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혹시라도 어느 순간 마음에 드는 인연을 만난다면 분명 그 인연은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날 확률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분은 맞지만 자신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식인들이 상대방 주변으로 모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그룹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연애 성향 카드를 살펴볼게요. 여기 검의 여왕 카드가 또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시험 공부를 하시거나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의 연애 성향으로만 카드를 본다면 지금은 너무 냉정하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차갑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취향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차갑고 이성적인 매력에 끌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연애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기에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지적인 분들이니까 똑똑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좋은 사람을 판단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만나시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공부가 다 끝나고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들 중 선택해서 만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이 5번 카드를 선택하실 때 생각했던 상대방의 현재 연애 성향을 살펴볼게요. 상대방은 연애를 하다가 좀 크게 데이셨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연애를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은 또 아니고요. 최근 들어 이분의 연애 성향은 감정보단 논리적이고 질서 있는 연애,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는 연애, 좀 깔끔하고 뒤끝 없고 쿨한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스스로에게 마구 심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분은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옆에 함께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원래 하시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해요.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던 대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엄청 잘 챙겨주고 하실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보면 엄청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진짜 쿨하고 멋진데 연애에서만큼은 헛똑똑이 분들이신데요. 그럼 이런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진짜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상대방은요, 너무 착하고 순진하셔서 애인이랑 조금만 진도가 나가도 결혼해야 하나 고민부터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전 같으면 손 잡았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럴 분들이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네요.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이 엄청 앞서가시니까 그럼 두 분의 케미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두 분을 보면 일하는 관계나 같이 공부를 하다가 친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상황에서 반하게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친구 중 한 명으로 지내다가 처음엔 그 똑똑한 뇌를 좋아했지만 점차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지는 상황이거나 일 잘하는 회사 동료였다가 일하는 모습에 반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도 몰래 둘만의 눈빛으로 교감하거나 은근히 썸을 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엄청 로맨틱한 케미네요. 그럼 이렇게 로맨틱하고 달달한 두 분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은 일이든 공부든 간에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연애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반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분은 책임감 때문에 일이나 학업에 묶이게 되는 모습이네요.
남들 일도 내 일처럼 도와주고 막 퇴근하려던 참에 동료나 선배가 SOS 하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또 그렇게 도와줘야 이분은 마음이 편한 분들이라서 두 분이 좀 비슷한 듯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이상 때문이라면 상대방은 이상향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성격상으로 또는 케미를 보면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가 하고 있는 일이나 학업이나 목표에 서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거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럼 여러분을 위한 연애 솔루션을 살펴볼게요. 단테가 9살 때 강가의 다리 위에서 1살 연하의 베아트리체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었고 단테는 그녀와 마주쳤던 강의 다리 위를 서성일 때면 그녀를 몹시도 그리워하고 상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9년이 흘러서 단테가 18살이 되는 때에 그녀를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때 그녀는 단테에게 천사와 같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단테는 그 순간 천국을 경험한 것 같았다고 그 당시를 회고했는데요. 단테에게 베아트리체는 뮤즈였고 그녀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이 단테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지만 베아트리체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단테는 평생에 걸쳐 베아트리체를 연모했던 마음을 자신의 필생의 대작인 신곡에 절절하게 녹여냈고 이것은 단테가 죽기 직전에 탈고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나온 솔루션 카드를 보면서 전 참 답답했어요. 아니 왜 말을 못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한마디만 했으면 좋았을걸. 왜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면서도 바라만 보다가 베아트리체는 결국 단테가 자신을 사랑한 것조차 모른 채 요절하게 됐고요. 왜 말을 못했는지. 단테가 영 소심해서 그랬을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단테처럼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그럼 마지막은 여러분께 나온 좋은 카드 살펴볼게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 또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숨을 크게 고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통찰력을 기우면 여러분께 다가올 위험과 선물을 가려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신을 위한 충고를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5번 카드 리딩도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